여러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 엄마의 김밥 한 줄이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비웃음과 미국 학부모들의 차별적 시선을 받았던 한 여성이 결국 미국 교육청의 공식 파트너가 되기까지의 믿기 힘든 여정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학부모 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충격적인 발언들. 이런 이상한 외국 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 됩니다. 미국 급식 전통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 모든 비난과 공격을 단 한 명의 한국인 엄마가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낯선 미국 땅을 밟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명성 높은 영양사로 일했던 제 경력은 이곳에서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죠.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저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10살 아들 지훈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왕따예요. 아무도 저랑 놀지 않아요. 지훈이는 미국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이었고 급식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 음식은 기름 덩어리에 설탕 덩어리예요. 먹을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지훈이의 급식판은 항상 그대로 돌아왔고 아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굶고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남편의 3년 계약은 철벽 같았고 우리 가족은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혐오하는 냄새나는 한국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급식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 폭탄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가 마침내 용기를 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국 도시락 좀 싸주세요. 학교 급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토마스가 제 샌드위치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지훈이의 충격적인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급식도 못 먹고 굶주림에 떨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망설임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인들이 혐오하는 김치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 아이는 더 이상 굶길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유일한 아시안 마켓까지 40분을 운전해 김, 단무지, 맛살을 구했습니다. 가격은 한국의 5배였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유튜브로 완벽한 김밥 만드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쌀이 엉망이 되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벽 4시, 10년 전 맛을 기억해낸 듯한 완벽한 김밥이 탄생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이야. 김밥을 본 지훈이의 표정이 환하게, 그러나 곧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거 냄새나면 애들이 절 더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 볼게요. 지훈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울면서 전화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훈이는 무리의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토마스가 제 김밥을 한 입 먹더니 완전 미쳤어요. 다른 애들까지 다 맛보겠다고 했는데 삽시간에 다 없어졌어요. 내일은 더 많이 싸워 달래요. 심지어 미세스 캠벨 선생님까지 맛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김밥을, 그것도 냄새나고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고 혐오하던 그들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0줄, 15줄씩 김밥을 마는 일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일어나 김밥 마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김밥 덕분에 학교의 인기인이 되었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 줄의 김밥이 우리 가족의 미국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의 담임 미세스 캠벨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씨, 다음 주 문화축제에서 김밥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공식적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김밥이 미국 학교 공식 행사에 초대되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도 잠시 축제 준비 중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급식 총책임자 로버트 밀러가 한식 부스 참여에 강력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20년간 학교 급식을 독점해온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회사 아메리칸 스쿨밀은 콜로라도 내 15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는 철저한 미국식 급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축제에 참가하려면 제대로 된 미국 음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음식은 향신료가 강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게다가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죠. 밀러의 공격적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가 단순히 한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급식 사업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학교 교장에게도 저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축제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리는 가운데 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관 부스에 도착하자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밥을 시연하는 동안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우! 이렇게 색깔이 많은 음식은 처음 봐요. 어떻게 이걸 말아요? 정말 신기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키 크고 살집이 있는 중년 남성이 부스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로버트 밀러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라. 그래서 이게 뭐죠? 해초로 된 종이에 쌀을 말아서 파는 건가요? FDA 승인은 받았나요? 위생 검사는요?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주변의 학부모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했나요?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밀러의 악의적인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부스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김밥은 제 엄마가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건강식이라고요. 엄마는 한국에서 최고의 영양사였어요. 지훈이의 당당한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세스 캠벨이 김밥 한 줄을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가 들어간 음식이라니. 아이들, 여러분도 맛볼래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곧 축제가 끝나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관이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학부모 위원장 미세스 톰슨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밀러의 오랜 골프 파트너였습니다. 박 씨, 앞으로 지훈이가 급식 시간에 김밥을 나눠 먹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우리 학교는 미국 전통 식사 예절을 중요시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제에서의 성공이 이런 역풍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밀러 아저씨가 학교에 와서 내 도시락을 검사했어요. 위생검사라면서 김밥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위험한 외국 음식이라고 했어요. 수학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봤어요.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장으로부터 긴급 학부모 회의 참석 요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주제는 학교 급식 문화와 다양성. 회의장에 들어서자 로버트 밀러가 학부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영양은
우리 전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동맹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영양사 존슨이 손을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실은 제가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봤습니다. 존슨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로 영양소 분석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완벽한 균형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고 기름기도 적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평소에 꺼리는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존슨의 발표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로버트 밀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당신 같은 영양사가 어떻게 FDA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죠? 밀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존슨은 담담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콜로라도 주립대 영양학과에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FDA 규정에 따르면 김밥의 모든 재료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된 식품들입니다. 단지 그것을 말아서 먹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존슨의 말에 밀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장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제가 마침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학교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요? 한국의 엄마들은 자녀들이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담임인 미세스 캠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 씨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김밥을 맛본 후 우리 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급식 참여율이 높아졌고 특히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경험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육입니다. 미세스 캠벨의 지지에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급식 날을 도입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손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손이 올라갔고 결국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놀랍게도 미세스 톰슨도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다수로 다문화 급식 날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세스 톰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존슨 씨의 분석과 당신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집에서도 김밥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혹시 우리도 급식 메뉴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미국 학교에서 첫 다문화 급식의 날이 정식으로 결정되었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김밥과 불고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밀러는 회의가 끝난 후 제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존슨 씨는 저에게 급식 메뉴 개발을 함께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과 영양을 살리면서도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D-Day가 드디어 왔습니다. 한식이 미국 공립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역사적인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밀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주방에 도착하자 긴장한 조리사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햄버거와 피자만 만들어 왔습니다. 갑자기 낯선 아시아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방 한쪽에 수북이 쌓인 쌀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죠? 왜 쌀이 이렇게 쌓여 있나요? 조리장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밀러 씨가 구매했어요. 10일치 분량이라던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것이 미리 씻어둔 쌀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방치된 쌀이었습니다. 김밥쌀은 밥을 막 짓고 식힌 직후에 써야 합니다. 하루 전에 씻어둔 쌀로는 절대 제대로 된 김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밀러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방해죠. 당장 새 쌀을 씻어야 합니다. 주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존슨이 황급히 추가 쌀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조리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밥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조리사들,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누구든 반박하면 오늘 일을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충격에 빠진 조리사들 앞에서 손수 밥솥을 작동시키고 단무지를 자르고 시금치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이 새 쌀을 가져왔지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급식 시간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미세스 톰슨이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도울 일이 있나요? 페이스북 긴급 공지를 보고 왔어요. 뒤이어 다른 학부모들, 심지어 다른 나라 출신 학부모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멕시코인 엄마, 인도인 아빠, 이탈리아계 할머니까지. 순식간에 주방은 국제연합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안 마켓 주인도 추가 김과 단무지를 무료로 기부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급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휘자가 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밀러가 이런 단결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급식 시간 5분 전, 마침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간단한 비빔밥까지 4가지 한식 메뉴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존슨이 각 소스와 양념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와우, 이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급식 시간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줄이 카페테리아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밥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을 받아갔고 한 입 먹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훈이는 급식실 한가운데서 자랑스럽게 한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급식의 날은 상상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식 코너에 긴 줄이 끊이지 않았고 버려지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쓰러진 것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밀러가 급식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봐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외국 음식은 위험해요. 그러나 의사인 학부모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아이는 평소에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고 그날 아침 땅콩 버터 토스트를 먹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밀러의 마지막 방해 공작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급식이 끝난 후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존슨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씨, 급식 참여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채소 섭취량이 평소의 3배, 잔발량은 평소의 1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날 학교 시간, 학부모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밀러에게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미세스 톰슨도 크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박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 딸 에밀리가 생애 처음으로 당근을 다 먹었다고 하네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 다문화 급식의 날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다문화 급식의 날이 성공한 이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변 학교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나요? 저희 학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 달 만에 콜로라도 내 5개 학교가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밀러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미국 학교 급식의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덴버 포스트는 한국인 엄마의 김밥이 학교 급식 혁명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학교 급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채소, 섭취율과 높은 잔반율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혁신 사례로 소개된 것입니다. 한 달 후 다시 한식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저만 주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놀랍게도 미세스 톰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밥 말기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그녀는 이제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박 씨, 다음엔 떡볶이도 도전해봐요. 아이들이 매운맛을 조금씩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제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밀러는 결국 그의 회사 아메리칸 스쿨밀의 콜로라도 계약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학교들은 더 건강하고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업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콜로라도 교육청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귀하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전체 학군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학교에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정식 컨설턴트 계약을 제안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무시당하고 무력했던 제가 이제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냈어요. 지훈이를 위한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지훈이는 이제 학교에서 김밥 왕자로 불리며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어도 완벽해졌고 이제는 다른 외국 아이들을 돕는 문화교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콜로라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건강한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교육청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교육감 제임스 워커는 직접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 당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CNN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미국 학교 급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콜로라도 주 전체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직을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내가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할 때의 3배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내가 미국 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남편의 응원의 용기를 얻어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세계 음식 여행 프로그램이 콜로라도 전역 50개 학교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가르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달의 주제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직접 10개 학교를 순회하며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김치의 발효 과정에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비빔밥의 오방색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식탁이 교실의 연장이에요. 엄마들은 도시락을 통해 영양학과 사랑을 가르칩니다. 기억나지 않는 먼 시절, 내 어머니도 그렇게 나를 키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금발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은 약이기도 해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참여 학교의 급식 참여율이 평균 27% 증가했습니다.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었고 잔발량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 대한 교사들의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6개월 후 콜로라도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다문화 급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그 자문위원회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콜로라도의 모든 공립학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른 나라의 음식을 급식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메뉴로 한식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내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소외감과 무력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 전문성과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어 이제는 통역 없이도 강의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내 작은 노력이 수천 명의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디트로이트, 포틀랜드, 시카고. 내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초청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나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CNN 특집 프로그램 미국 식탁의 변화는 나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한국인 엄마의 김밥이 어떻게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박지영 모델이라 불리는 다문화 급식 시스템은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교육부에서 열린 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 진정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와 교육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학교에서 잘 먹길 바라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급식 시스템에는 이미 훌륭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라는 식문화 철학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에서 최고의 것을 취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자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첫 비판자였던 로버트 밀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밀러의 글로벌 쿠진이라는 새로운 급식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박 씨, 인정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학교의 문화 교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TED 청소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김밥 한 줄이 제 삶을 바꿨고 결국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 콜로라도에 첫 발을 내딛던 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던 그 밤들. 이 모든 여정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나는 기획 중인 책 제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밥 혁명 한 그릇의 음식이 세상을 바꾸는 법. 이제 내 꿈은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UN 자문위원직을 제안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줄의 김밥으로 시작된 작은 도전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공감되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